자, 오늘은 207쪽 명제 중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문제 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 하자. 명제 P명 Q이다가 참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명제 P명 Q이다가 참이라면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보기 좋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P는 Q에 포함된다 맞고요. P의 교집합 Q는 Q이다. Q 아니라 P죠. 그 다음에 P 여집합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자, 이것은 여기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게 아니라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1번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2보다 크다. 자, 가정과 결론 모두 부정을 취해줘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부정을 말하면,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뒤에 크다도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참거짓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죠?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x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0도 있고 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 식의 값이 0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는 0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면 되겠죠. a 더하기 b가 5이면 a는 2이고 b는 3이다. 대우는 여기서 부정을 한번 취해주면 되겠죠. a와 b가 더해서 5가 아니면 a는 2 또는 b는 3이다. 지금 컴마라고 돼 있는 건 우리가 그리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2번 얘도 역을 생각을 해보면 x가 0 또는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여기서 대우를 생각을 해주면 부정을 하면 되겠죠.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다. 자, 3번 역을 생각해주면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대우를 생각을 해주면 합동이 아닌 두 삼각형은 넓이가 다르다. 자, 그러면 참거짓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5이면 a는 2이고 b는 3이다. 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죠. 발레를 하나 들면 1, 4를 들 수가 있죠. 합해서 5지만 각각이 2와 3은 아닌 거죠. 자, a와 b가 더해서 5가 아니면 a는 여기 아니거나 하죠. a는 2가 아니거나 b가 3이 아니다. 자, 얘는 대우 명제보다 원래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a가 2이고 b가 3이면 a 더하기 b는 5가 맞죠? 참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대우 명제인 얘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x가 0 또는 x가 1이면 이 값이 0이다. 자, 0일 때에도 0이 나오고 1일 때에도 0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0이 아니고 1도 아니면 얘는 0이 아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될 때는 x가 0 또는 1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의 값에서는 항상 0이 아니겠죠. 따라서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이 식의 값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3번.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얘는 참이죠. 그 다음에 대우를 생각해보면 합동이 아닌 두 삼각형은 넓이가 다르다. 얘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레도 들 수 있겠네요. 밑변과 높이의 곱만 같으면 되죠. 여기 높이가 2고 밑변이 4인 삼각형과 높이가 4고 밑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지만 넓이는 같죠. 그래서 대우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이렇게 될 때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은 각 조건의 진리 집합을 먼저 써주면은 P는 8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8이 되고요. Q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Q가 P에 속하기 때문에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인 것을 고르자면 Q이면 P이다가 참이고 이것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도 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즉 P가 Q에 속하지 않고 다음에 Q의 여집합이 P에 속하지 않고 다음에 P의 여집합이 Q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미음. 9번 다음 빈칸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자,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두 실수 A, B가 이제 각각 0인 것과 얘가 0인 것 사이에서 이제 따져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둘 다 0이라면 요 식의 값도 0이 맞겠죠. 그쵸? 하지만 얘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발레를 하나 들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루트 2인 경우에 계산하면 0이 나오지만 각각이 0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이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충분 조건. 자, 두 번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것과 A 차집합 B가 A라는 것 사이에 이제 관계를 따져줘야 되는데 요게 성립하려면 A 차집합 B가 그대로 A가 나오려면 A 안에 이제 B의 원소가 아예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런 모양이어야겠죠. 따라서 이 상황도 사실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개 다 모두 성립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보시면 평행사변형인 것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자면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인 건 맞지만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조건이 이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필요 조건. 그래서 답을 확인해보면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얘를 표현을 해보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다시 쓰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기억이 되겠네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또 우리가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우 명제. 대우 명제가 not P이면 not Q이다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우선은 리을이 있겠습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not Q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얘는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리을 비읍이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a가 1보다 클 때 8a 더하기 a-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우선은 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야겠네요.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두 수가 양수일 때 두 수의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이상이다. 요게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와 B가 같을 때 성립. 근데 우리가 요 식도 많이 쓰긴 하지만 양변에 1을 곱한 요 형태를 또 많이 쓴다고도 했죠. 그래서 요 사실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이 식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분과 요 부분이 나중에 루트 안에서 이렇게 곱해졌을 때 약분이 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조작을 해주겠습니다. 요 A 부분을 A-1로 바꿔주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뒤에 8이 와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쓸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양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8a-1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므로 산술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 의하여 주어진 식은 2배의 저 둘의 곱 그리고 뒤에 8이 붙겠죠. 계산을 해주면 얘가 루트 16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8 더하기 8에서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소값은 16이 나오고요. 언제 16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 최소값 16을 갖게 되는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호가 성립을 할 때 우리가 최소값 16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요 두 수가 같을 때니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A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되지 않고 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언제 16 최소값을 가지는지도 써주면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죠.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 12번 귀류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 어떤 명제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자, 우선은 귀류법이라는 게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낸 다음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임 명제였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증명이죠. 우선은 결론을 부정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하자. 자, 그러면 n은 3으로 나눴을 때 1로 나머지가 되거나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가 되겠죠. 자, 이때 K는 0 이상인 정수. 자, 그럼 모순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자, 지금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n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n이 3k 플러스 1인 경우 n제곱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남아서 3의 배수가 아니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n이 3k 2인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남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남아서 두 경우 모두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내용의 모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글로 적어주면 이는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원래 n도 3의 배수라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마지막 13번 보겠습니다.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그 다음에 1의 결과, 요 결과를 이용해서 요 구일 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어떤 식이 어떤 식보다 크다는 걸 보일 때에는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보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우리가 0 이상이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y제곱 얘는 ax by 제곱보다 이상이다. 자,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 단 등호는 자, 등호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등호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등호가 나온다는 건 ay와 bx가 그렇죠. 같을 때겠죠. 약간 다르게 써주면 ay가 bx랑 같을 때, 즉 b분의 a와 y분의 x가 같을 때 성립한다. 한다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느 경우냐면 a가 3이고 b가 4인 경우를 지금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여기는 x제곱, y제곱, 네,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제곱.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9고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225죠. 그래서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15이고요. 언제 이제 15라는 값을 갖게 되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b분의 a와 y분의 x가 같을 때 성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호는 즉 15 언제 15가 되냐면 4분의 3은 y분의 x, 즉 4x가 3y일 때. 자, 4x가 3y이고 또 x제곱은 y제곱은 9. 자, 요걸 이제 풀어주게 되면 x, y 값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풀어주게 되면 x 값이 5분의 9, y 값이 5분의 1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 어떻게 써주게 되냐면 3x, 4y는 x가 5분의 9이고 y가 5분의 1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15를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